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의 과정 그리고 민사 재판과 그리고 형사 재판에서 이제 부르는 그 사람들의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 한번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민사 재판입니다. 자, 민사 재판. 자, 어제 민사 재판은 뭐라 그랬었죠? 그렇죠. 자,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교과서를 펴고 민사재판의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민사재판이란 권리와 의무를 따지는 재판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러한 민사재판에는 일단 누가 나오냐?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재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죠. 바로 판사예요. 판사. 자, 이 판사님은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증거라든지 이제 변호인 뭐 변호사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판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 상대방이 있겠죠. 그쵸? 서로 반대되는 그 두 명이 있을 텐데, 자, 일단 민사 재판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재판이라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보통이 아니라 이제 그 권리를 내 권리를 주장하고자 이제 소송을 거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나는 권리가 있고 저 사람은 의무가 있다.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그 의무를 다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하고 재판해 주세요라고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재판해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 원고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원고. 자, 원고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저 피해를 입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돈 갚을 의무가 있는데 돈을 갚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요. 자, 원고의 주장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이 있겠죠. 자,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 피고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피고. 그래서 원고의 주장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 피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원고랑 피고가 뭔가 선하게 구분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착한 쪽은 원고, 나쁜 쪽은 피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는 따져봐야 아는 거죠. 그거는 판사가 원고와 피고의 말을 듣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제 그 누구에게 권리가 있고 누구에게 의무가 있는지 그거를 따지는 거고 그렇게 원고는 착한 쪽, 피고는 나쁜 쪽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원고는 주장하는 쪽, 그러니까 원고는 피해를 입었다고 재판을 청구한 사람을 원고, 그리고 원고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변호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법을 잘 모르잖아. 그치? 자, 법을 잘 모르는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누구냐?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이 변호사는 뭐라 부르냐? 소송 대리인이라고 불러요. 소송 대리인. 나를 대신해서 소송의 뭐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건 잘 모르니까 소송의 절차나 그 절차 과정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소송 대리인이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는 누구를 위해서 변호를 해줄까? 피고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한 친구가 있을 텐데, 근데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도 변호사를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는 하나의 자격이에요. 아시겠죠? 자격.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할 거고, 그래서 이 변호사는 원고나 피고의 편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을 변호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활동을 했었죠. 그 활동한 거에서 원고는 장의리 씨, 그리고 피고는 나뻔뻔 씨다. 그래서 장의리 씨는 돈을 이제 받을 이제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나뻔뻔 씨는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자, 이제 또 중요한 건데 민사 소송의 과정이에요. 자, 과정. 자,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 제일 처음에 원고가 일단 소송을 제기를 해야겠죠. 그쵸? 이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원고가 자, 중요합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 지금 원고가 들고 있는 문서가 있어요. 자, 이 문서는 뭐냐면 소장이에요. 소장. 자, 이 소장은 뭐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뭐 소를 제기하고 싶다. 이거 판사님, 이것 좀 재판에서 판결을 내려주세요 하고 재판을 청구하는 어떤 청구 취지가 적혀 있는 문서를 소장이라고 합니다. 소장. 그 소장을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어디에?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법원에서 그 내용을 쭉 살펴보고 피고에게 그 소장을 원고가 그 작성한 소장이 있겠죠. 몇 월 며칠 날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거를 피고가 갚고 있지 않은 상태다.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갚고 있지 않은 상태다. 뭐 이런 취지를 쭉 적었어요. 적은 그 소장을 복사를 해가지고 피고 집에다 보내요. 피고 집에다 보내고 그 다음에 피고 보고 이제 답변을 해라. 그걸 쭉 읽고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해라.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법원에서. 자, 그때 이제 피고는 세 가지의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인정할 수 있어요. 아, 맞습니다. 내가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있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부인을 할 수 있어요. 아예. 나는 쟤한테 돈을 그렇게 빌려준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세 번째는 전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돈을 빌린 건 맞는데요. 돈을 일부 갚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 인정하는 것처럼 새로운 사실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혹은 답변을 전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피고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돼요. 아예. 그러면 아무래도 누구한테 유리할까? 당연히 원고한테 유리하겠죠. 그쵸? 그 답변을 안 하거나 이제 법원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답변서를 잘 적고 그리고 법원에 잘 출석을 해야겠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몇 월 며칠 날 법원으로 오세요. 그리고 출석 명령을 내립니다. 법원에서. 그러면 이제 원고랑 피고가 정해진 날에 만나서 이제 법원에서 만납니다. 법원에서 이제 판사님 앞에서 얘기를 해요. 자, 변호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이제 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변호사 뭐 굳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래도 변호사를 많이 이렇게 좀 도움을 받곤 하죠. 그래서 원고랑 피고가 재판부에 뭐를 제출한다고요? 증거를 제출합니다. 증거. 내가 얘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 내가 그렇지 않았다는 뭐 증거라든지 아니면 일부 갚았다는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판사가 그 증거물들을 다 보고 원고와 피고의 말을 다 충분히 들어본 다음에 결과적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피고가 뭐 돈을 안 갚은 사실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제 피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돈을 갚으세요 하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이제 돈을 갚아줘야 돼. 근데 저 돈이 없는데요. 이러면은 뭘 할 수 있냐? 이제 가압류라고 해가지고 이제 피고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 목록을 다 압류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압류시킨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내 재산이 아닌 거야. 예를 들어 피고가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소위 드라마에서 나오는 빨간 딱지를 붙이는 거야. 빨간 딱지를 딱 붙여서 이건 이제 경매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빨간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 붙여서 거기에 경매 대금이 나오면 그 대금 가지고 원고가 이제 내가 빌려줬던 돈을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판사의 판결로 인해서. 자, 이게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자, 형사재판입니다. 형사재판. 자, 형사재판도 마찬가지로 다 누가 있냐? 판사가 있습니다. 판사. 판사는 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판사라고 합니다. 판사.
자, 여기도 이제 자, 형사 재판은 근데 어떤 재판을 형사 재판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쵸? 형사 재판은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고, 그리고 만약에 죄가 있다면 얼마만큼의 형벌을 내려야 할까, 그 양형을 결정하는 재판을 형사 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사람이 사람에게 벌을 주는, 그러니까 기본권을 침해하는, 합법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침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재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일단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죄를 지어야 벌을 받겠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무슨 표현을 썼나요? 범죄 혐의. 자, 범죄 혐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쵸?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의심을.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야. 그쵸? 언제 범인이 된 거냐? 판사님이 판사봉으로 땅땅땅 징역 12년 이럴 때 판사님이 이 사람은 죄가 맞다, 유죄 판결을 내릴 때 비로소 범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가끔 뉴스에서 이렇게 뭐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갔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뭐 혹은 뭐 이렇게 뭐 어디 뭐 수갑이 채워져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직 범죄자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범죄자는 아니에요. 자, 그 사람들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자, 아무튼 그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사람, 판단된다면, 자, 범죄 사실을 일단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해요. 과연 이 사람이 진짜 범행을 저지른 게 맞는지 일단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냐? 어디로 데려가냐? 판사님 앞으로 데려가요. 판사님 앞으로. 자, 그렇게 데려가서 이 사람 좀 재판 좀 받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검사입니다. 아시겠죠? 검사. 그래서 간혹 이제 법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가운, 판사는 아닌데 가운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있는 사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 사람이 바로 검사예요. 그래서 검사가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한다. 자, 이거는 뒤에서 설명할 건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것 같으니까 이 사람 한번 죄를 좀 판단해 주세요. 제 생각엔 죄가 있는 것 같은데 판사님 한번 판단해 주세요 하고 판사님 앞에 데려가는 그게 바로 공소를 제기한다. 형사재판을 여는 것, 그것을 공소를 제기한다. 근데 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 자,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냐? 누구만 할 수 있냐? 검사만 할 수 있다. 검사만. 그래서 다른 나라는 안 그런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검사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 검사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자, 그런 사람이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처벌을 요구하는 거죠. 이 사람 죄 지은 것 같으니까 처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검사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을 뭐라 부르냐?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사재판에서 뭐 배웠죠? 원고의 주장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된 사람 뭐라 불렀죠? 그렇죠. 피고라고 불렀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 피고는 원고, 피고. 자, 둘이 짝져진 거야. 무슨 재판이요? 민사재판. 자, 하지만 형사재판에선 이름이 다릅니다.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요. 피고인. 그래서 자, 범죄 혐의가 있어서 검사로부터 기소를 당한 사람. 자, 기소를 당한 사람. 자, 이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피고인. 자, 그러면 자,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 어제 배웠던 사례에서 원고는 검사겠죠. 그쵸? 그리고 피고는 왕도둑 씨다. 자, 그럼 형사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첫 번째는 일단 고소 또는 고발합니다. 지금 뭔지 몰라도 지금 뭐 옷을 훔쳐갔나? 뭔가 아무튼 경찰한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쩌어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잘못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경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저기 가서 고소장 작성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고소장을 작성하겠죠. 자, 그러면은 경찰이 대충 이제 진술을 받아요.
뭐 이게 영화나 그런 데서 많이 봤을 거야. 뭐 이렇게 뭐 몇 월 며칠 날 뭐 어디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좀 딱딱하게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장면 많이 봤죠. 그쵸? 자, 그게 뭐 하는 거냐? 경찰에서 조사하는 거예요. 수사하는 거예요. 수사. 자, 그래서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이놈 냄새가 나는데 범죄 냄새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등장하냐? 경찰 수사한다 그랬고, 자, 누가 등장하냐? 바로 검사가 등장합니다. 자,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한다면 검사한테 그 자료를 싹 다 넘겨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한번 조사한 자료가 있겠죠. 그렇죠. 뭐 진술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을 다 살펴보고 검사도 이제 수사를 따로 또 해봅니다. 해보니까 이놈 죄질이 안 좋은데 나쁜 놈 같아. 그러면은 이제 공소 제기를 합니다. 공소 제기. 공소 제기 아까 뭐라 그랬죠? 그렇죠. 형사 재판을 여는 거야. 형사 재판 열어주세요. 이렇게 제기를 하는 거예요. 공소 제기. 자, 이거를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러냐?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 그래서 기소 또는 공소를 제기한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검사가 이제 공소 제기를 하면은 이제 형사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신문을 해요. 검사가 이제 피고인을 신문을 하겠죠. 그렇죠? 뭐 몇 월 며칠 날 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변호인이라고 써 있죠. 변호인. 자, 우리 아까 민사재판에서 좀 비슷한 거 있었어. 뭐라 불렀죠? 그래요.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자, 변호인과 변호사. 자, 같은 듯 하지만 조금은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다른 의미인데, 변호사라는 거는 자격이에요. 자격을 나타내는 말이고, 변호인은 뭐냐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도와주는 사람을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변호인이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도와주는 사람을 변호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한 팀이 되어서 이제 검사와 이제 뭐 다투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판사가 검사의 신문도 듣고요. 변호인의 변론을 듣습니다. 자, 근데 피고인이 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전 그래서 변호인 필요 없어요.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 상대는 누구야? 검사. 어마무시하지, 그치? 자, 검사를 두고 내가 아무리 법을 잘 알지언정 검사보다 잘할까? 그러진 못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 형사재판이란 건 사람이 사람에게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굉장히 아주 무섭고 중요한 재판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등한 위치에서,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그 판사가 판단할 수 있게끔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인 근데 돈 많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돈 엄청 많이 들죠.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자, 많이 들어봤을걸? 무슨 변호사? 그렇죠. 국선 변호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선 변호인이 대신 나와서 피고인을 위해서 그렇게 변호를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판사가 이제 검사의 얘기와 변호인의 얘기 이런 걸 다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의해서 이제 형벌이 정해지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 비로소 범죄인이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 이거는 어제 했으니까 자, 세 번째, 자,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한 사람은 검사죠. 검사. 자, 검사는 공소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 사실을 수사할 수도 있다. 자, 이것까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절차 그리고 나오는 등장인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뭐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재판에서 지켜지고 있는 어떤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